저는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놀았는 거예요. 이거 방어율이 거의 류현진 방어율이네요. 막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졸업생 100명을 연락해서 50명 이상에 참석하는 행사를 했다. 근데 물리적으로 4학년 때 지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게 구좌 면접하고 압박 면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면접관, 근데 문제는 다대 1로 하면 이게 가능한데 다대다로 하면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걸 다 이 학교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또 이번에도 면접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 구좌 면접이라고는 들어보셨죠? 구좌 면접. 그죠? 구좌 면접이 어떤 겁니까? 하나의 메인 질문을 주고 추가 질문, 추가 질문, 추가 질문하는 형태가 구좌 면접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 구좌 면접의 목적은 친구들이 실제 보면 뭐 거짓말하는지 확인하는 게 일단 가장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숨어있는 역량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친구들이 1차원적인 답변을 해오다 보니까 그걸 깨트리면서 진짜 그 친구가 가진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구좌 면접을 한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면접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구좌 면접하고 압박 면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면접관 스스로들이 막 헷갈려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압박 면접, 압박 질문이란 것은 이제 사기업에서 많이 했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많이 안 하는 형태로 돼 있죠. 근데 이제 뭐랄까 구직자 지원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거기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지 보는 게 원래 압박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막 자존심 상한 질문들 막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사기업에서는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놀았는 거예요. 이거 방어율이 거의 류현진 방어율이네요. 막 이런 식의. 이 학교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돼요? 뭐 이런 식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기업에서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중견 중소에서 그걸 성희롱까지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스트레스 주는 걸 가급적 하지 말자 이렇게 뺀 겁니다. 그 대신에 나온 게 이제 구좌 면접, CJ나 두산에서 이미 시작했던 면접, 그리고 대기업들이 대부분 하는 면접 형태죠. 구좌 면접은 하나의 메인 질문을 주고 추가 질문, 추가 질문, 추가 질문 하는 형태. 그래서 이거는 NCS 들어오면서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대 1로 하면 이게 가능한데 다대다로 하면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구좌 면접을 좀 하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자칫 잘 못하세요. 그래서 구좌 면접은 하나의 메인 질문을 주고 의심이 나면 추가 질문, 추가 질문, 추가 질문 하는 형태인데 이게 첫 번째는 이 면접관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면접관 스스로도 눈치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저기서 지원자가 답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거나 이러면 거기를 꼬집어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십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근데 이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의문점이 나거나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거는 집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구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른 면접관 눈치 보지 마시고 이런 거는 조금 집어주셔야 돼요. 왜 이게 가장 결정적인 당락과 연관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구좌 면접인데 진짜 압박 형식으로 가는 면접관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몰아붙이거나 이래 돼버리면 이제 구직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구직자들은 인터넷 카페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기관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카페에서 그런 글이 떠돌면 온 동네 다 떠돌면서 대부분의 구직자들한테 엉뚱한 소문으로 가버린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좌 면접이란 것은 하나의 메인 질문에서 분명히 열심히 한다. 이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졸업생 100명을 연락해서 50명 이상에 참석하는 행사를 했다. 근데 물리적으로 4학년 때 지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럼 거기를 묻는 거예요. 예, 몇 명이 나눠서 연락했습니까? 거기에 혹시 몇 명이 있었습니까? 이런 식의 그런 식의 걸 찾는 게 일단은 가장 첫 번째가 구조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의문점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좌 종류 중에서는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 서류상에서 얘기하는 거랑 실제 구직자가 답변하는 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순점이 난다면 반드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이제 왜? 공공기관 가보셨잖아요. 특성상 공공기관 면접은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심층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이 있게 물어주셔야지만 그 친구가 실제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단 절대적으로 압박 질문처럼 감정을 드러내거나 이런 식의 질문은 제발 좀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면접관들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은 피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다. 아시겠죠? 좋아요. 너무 장황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조화는 압박 면접과 다르다. 그래서 너무 압박 면접처럼 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면접관의 눈치를 보거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가지고 꼭 필요한 건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하는 경우는 굉장히 나중에 그 친구 뽑혔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거는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거. 근데 대부분이 이제 면접관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먼저 질문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나도 그 회사에 신입사원을 뽑는다 라는 생각을 좀 강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구조화 면접을 면접관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문 면접관님들은 조금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주제로 오겠습니다.